어우, 이제야 뭔가 조금 자리가 잡힌 느낌이에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게 거의 3주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저는 이사 준비 때문에 나름대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사 전까지 약 10일 동안 이사갈 집과 원래 살고 있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했거든요. 현재는 이사를 마친 상태이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서 아마도 3월까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몇 개의 영상을 통해 이 이야기들을 조금 공유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사갈 집 고르기. 저 같은 경우에는 비용에 맞춰서 이사를 가고자 하는 위치에 나와 있는 매물이 많지 않은 상태였고 또 게다가 최종 선택은 어머님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제 기준에서 만족스러운 집을 고르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역시나 돈을 써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집에 있던 짐들을 모두 빼고 나면 그냥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가전이나 가구 뒤에 숨겨져 있던 베란다 곰팡이라든가 너덜너덜하게 테이프로 붙여가며 사용했던 벽 선반들, 그리고 가구 뒤에 숨겨져 있던 지저분한 걸레바지 몰딩, 게다가 특히 집을 보러 다닐 때는 사생활 부분이라 쉽게 열어볼 수 없는 싱크대 내부 상태라든가 말이죠. 보통 어른들은 수압이 문제 없는지 그리고 하수구로 물이 잘 빠져나가는지 정도만 체크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이사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집을 고를 때 꼭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중문. 보통 중문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중문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중문이 소방법상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와이어가 망가져서 중문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중문을 새로 설치하는데 최소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어차피 인테리어를 하는 김에 이 중문도 교체를 해버리자 하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중문의 구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문을 감싸고 있는 부분을 가벽 형태로 만들어 이 안에 슬라이딩 문을 매립시킨 구조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문을 그냥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망가진 와이어를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의 문 크기로 문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 문을 감싸고 있는 이 가벽 부분을 다 허물어야 교체가 가능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너무 커져서 공사가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 안쪽 부분을 다 감싼 다음에 이 안쪽에 문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되면 문의 높이는 낮아지고 폭은 좁아지게 돼서 답답한 느낌이 들게 되니까 그건 또 싫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여기에 그냥 페인팅을 해서 좀 답답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창문. 세상에 살다 이런 건 또 처음 봤어요. 이렇게 유리가 하얗게 변해서 밖이 보이지 않는 상태니까 유리창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죠. 처음에는 그냥 닦아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업자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에는 유리창과 유리창 사이에 빈 공간에 습기가 차서 이렇게 된 것이라 유리창을 완전히 교체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지인들 덕분에 발견한 것인데 창문을 열면 이렇게 유리 사이에서 물이 출렁이는 것이 보일 정도였어요. 이거 유리창 한쪽 교체 비용이 무려 20만 원이나 해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다른 유리창에서도 보여서 무려 2개나 유리창을 교체해야 했어요. 정말 이런 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체크를 하지 못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욕실문.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은 집이라 낡은 느낌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문에 뭔가가 붙어 있으면 이것도 골치 아픈 문제가 되더라고요. 힘을 줘서 떼려고 해도 잘 떨어지지 않는 화장실 팻말을 억지로 떼냈더니 이렇게 순식간에 시트지 부분이 망가져서 보기 흉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을 보러 다닐 때 여기저기 뭐가 많이 붙어 있는 집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 앞으로 집을 구할 때는 특별히 혼자 사는 원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빌트인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집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빌트인이 너무 많은 상태이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바꾸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빌트인이 많이 되어 있는 집은 우선 철거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안방 화장실 앞쪽 화장대와 수납장, 주방 베란다 수납장, 그리고 현관 벽면에 붙어있던 대형 거울을 철거했어요. 그리고 TV 아트월도 철거를 하고 싶었지만 이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철거를 포기하고 그냥 이 위에 벽지로 도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제외하더라도 우선 자신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그냥 디자인적 요소를 하나씩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정신사나운 빨간 벽지라든가 너무 올드해 보이는 누런 벽지, 그리고 한때는 유행이었다고 하는 이 칙칙한 느낌의 TV 아트월, 그리고 오래된 조명들과 어두워 보이는 주방 타일 색상까지 정말 바꾸고 싶은 부분들은 넘쳐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써야 하는 부분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되도록이면 나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가구들을 활용해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는 방향으로 반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가구나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절대 예쁜 쓰레기는 사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실용성을 고려해 구입했고 또 이것들 중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쓸만한 아이템들이 꽤 있어요. 아무튼 이번에 제가 이사를 하면서 소비한 비용이 제 인생 최고의 쇼핑 비용이었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아이템들을 활용해 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업로드할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보러 또 놀러 오세요.